해마다 여름이 되면 한국인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찾아 나섰습니다. 불을 끄고 선풍기 앞에 앉아 텔레비전 속 어둠 안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런데 10년 가까이 자취를 감췄던 이 시리즈가 2008년 여름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하필 그 이야기들인가? 1977년 대한민국의 여름 안방극장에 처음으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당시는 텔레비전 한 대가 여러 가족의 공유물이던 시절이었고 사람들은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마을에서 마을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스크린 위에 형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상당수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구전민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한,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파멸,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침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전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은 그 공포의 결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온다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이승 사이에 복잡한 규칙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원한을 풀지 못한 영혼은 이 땅을 떠나지 못한다는 관념은 수백 년간 한국인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설의 고향은 그 심층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방영 이후 빠르게 한국 여름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방학, 해마다 찾아오는 폭염, 그리고 해마다 찾아오는 전설의 고향. 그것은 공포 드라마이기 이전의 하나의 계절적 행사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자녀도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공포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집단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전설의 고향은 스크린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등장으로 콘텐츠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진 것, 시청자들의 공포 취향이 보다 빠르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 혹은 제작 방식과 예산의 문제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든 한국 공포 콘텐츠의 원형이라 불리던 이 시리즈는 약 10년 가까이 공백기에 들어섰습니다. 2008년 여름 KBS ETV는 수목 미니시리즈 자리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8월 6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약 한 달의 방영 기간이었습니다. 여름 귀신 시즌에 맞춰 설계된 편성이었고 제작진은 그 이름이 지닌 무게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기대와 향수. 그것은 자산인 동시에 거대한 부담이었습니다. 2008년에 제작진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의 분위기를 계승하면서도 현대 시청자의 감각에 맞닿아야 했고 세트와 시각효과, 연기 방식, 이야기의 밀도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제작진이 선택한 방향은 오래된 민담의 서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시각적 연출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몫이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여인, 감추어진 가족의 비밀, 금기를 어긴 자에게 찾아오는 파멸, 그리고 반드시 되돌아오는 원한. 이 모티프들은 단순한 공포장치가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불공평함을 이야기의 형태로 소화하던 서사의 틀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설의 고향이 촉발하는 공포는 단순한 놀람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들, 죽음의 불가피성, 풀리지 않는 억울함, 인간관계 안의 배신이 이야기의 형태를 빌려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낮 동안 억눌러 두었던 것들을 밤의 이야기 속에서 안전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세대를 넘어 이 시리즈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08년이었을까요? 일부 문화 연구자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시기일수록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에 대한 집단적 향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0년대 중반은 디지털 전환, 인터넷 세대의 부상, 전통적인 공동체 구조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익숙한 공포, 알고 있는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이 부활 시도를 가능하게 한 토양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특히 억압받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공포의 언어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텍스트라는 해석입니다. 원한을 가진 귀신은 억울하게 희생된 존재이며 그 원한이 풀리는 방식은 종종 피해자의 복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리즈는 당대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의 형태로 담아낸 것으로도 읽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에는 저마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향수라는 설명은 왜 처음 보는 새로운 세대도 이 이야기에 끌리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억압의 투영이라는 해석은 왜 그 사회적 맥락과 무관한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통하는지를 해명하지 못합니다. 전설의 고향은 어떤 단일한 이론으로도 깔끔하게 정의되지 않는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2008년의 전설의 고향이 원작의 영광을 완전히 재현했는지에 대해 평가는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변화한 시대 속에서도 그 핵심 정서는 여전히 유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한 달의 방영이 끝나고 난 뒤 전설의 고향은 다시 한번 정규 편성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설의 고향을 찾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속에서, 재방송 채널에서, 어릴 때 봤던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시리즈가 건드린 무언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희미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원한인지 향수인지 집단 기억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억울한 죽음은 여전히 일어나고 풀리지 않는 원한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야기 속 귀신들은 스크린 저편에 있지만 그 이야기가 건드리는 감정은 스크린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 속 전설의 고향을 들려주세요.